이렇게 따뜻한 국을 보니 마음이 놓여요. 많이 드세요. 고마워요. 당신도 많이 먹어요. 딸애가 문 앞에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이미 부산행 KTX 안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 계시잖아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까 벌써 5번째 전화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음으로 돌려버렸어요.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전화기를 가방 깊숙이 넣었죠. 여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맞아요. 이제 우리 맘대로 살아야죠. 기차가 서울역을 떠나면서 저는 딸아이가 집 현관문에 붙여놓은 그 쪽지를 떠올렸어요. A사 용지에 프린트한 것 있잖아요. 이 집은 이제 비어 있습니다. 설 연휴는 부산에서 보냅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그 쪽지를 붙이고 나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62년을 살면서 그렇게 통쾌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 부부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33평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저는 30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5년 전에 퇴직했고요. 남편은 25년간 택시를 몰다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3년 전에 그만뒀어요. 아이들은 셋이에요. 큰아들 민수가 38, 둘째 딸 지영이가 35, 막내 아들 준호가 32. 셋 다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고요. 손주만 5이에요. 원래 명절이면 제 속이 타들어갔거든요. 특히 설날은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설 2주 전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명절 준비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니까요. 여보, 올해는 좀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였나 봐요. 간단하게요? 애들이 뭐라고 할 텐데. 작년 추석 때가 생각났거든요. 제가 잡채를 안 만들었더니 큰 며느리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명절인데 잡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친정에서는 항상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간 병원에서 밤샘 근무하면서도 명절 준비를 빠뜨리지 않았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이번 설은 제대로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지만요. 설 10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먼저 집안 대청소부터 했죠. 62살 나이에 걸레질하면서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딸아이가 작년에 한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요? 애들 알레르기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번엔 구석구석 다 닦았어요. 베란다 창문도 닦고 장롱 뒤에 먼지도 다 치우고요. 남편이 허리 아프다고 했지만 저도 같이 해달라고 했어요. 당신도 고생인데 뭘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나잖아요. 청소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 다음은 장 보러 가는 거였죠. 노량진 수산시장에 새벽 5시에 갔어요. 명태 한 손에 35,000원, 북어 한 묶음에 28,000원. 예전보다 훨씬 비싸졌더라고요. 그래도 제사상에 올릴 생선이니까 좋은 걸로 골랐어요. 이거 얼마예요? 할머니,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4만 원만 주세요. 할머니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62살이면 할머니 맞으니까요. 손주가 5이나 되는데 그 다음은 남대문 시장이었어요. 과일 사러요. 사과 한 박스에 7만 원, 배 한 박스에 9만 원, 제사상에 올릴 거라고 하니까 큰 걸로 골라주더라고요. 이거 명절이라 비싸요. 평소보다 2만 원 더 받아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사야죠. 작은 거 사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 작년 설날에 큰아들 민수가 한 말이 생각났거든요. 엄마, 요즘 누가 이렇게 작은 과일로 제사 지내요. 좀 크고 좋은 걸로 사세요.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매달 국민연금 120만 원 받아서 생활하는데
명절 준비에만 200만 원 넘게 쓰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정육점에 가서는 LA 갈비 2kg을 샀어요. 1kg에 5만 8천 원이더라고요. 계산하니까 11만 6천 원. 카드로 하시겠어요? 네. 카드를 내밀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 벌써 80만 원이 넘었거든요. 아직 명절 준비도 다 안 끝났는데, 여보, 우리 갈비양 좀 줄일까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작년 설날에 준호가 그랬잖아요. 엄마, 갈비가 왜 이렇게 적어요? 우리 집은 애들이 많아서. 라고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무거운 장바구니를 제 손에서 빼앗아 들고 절뚝거리며 걸어갔죠. 집에 돌아와서 짐을 내려놓으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진통제를 먹고 소파에 누워 있는데 딸 지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설날에 우리 5 식구 다 갈게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엄마, 우리 민준이가 견과류 알레르기 있잖아요. 요리할 때 잣이랑 호두는 빼주세요. 알았어. 아, 그리고 세빈이는 채소를 안 먹으니까 고기 위주로 해주시고요. 당근도 빼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한숨만 나왔어요. 작년 추석 때도 똑같은 요구를 했었는데 막상 왔을 때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애들 입맛 바꿔야 돼요. 우리 시어머니는 손주들한테 편식 안 하게 한다고 다 먹게 하시던데 그때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어요. 설 3일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잡채부터 시작했죠. 당면 1kg을 삶았어요. 시금치, 당근, 양파, 버섯, 재료 준비하고 볶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남편이 중간에 도와주려고 했지만 불 조절을 못해서 당면을 태워버렸어요. 미안해요. 됐어요. 다시 하면 되죠.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남편도 힘든 거 아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 날은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11만 원짜리 갈비를 정성스럽게 양념했죠. 간장, 설탕, 마늘, 배즙 다 넣고 재워뒀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이미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전, 나물, 잡채, 생선, 명절 음식들로 빼곡했어요. 이거 다 누가 먹을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작년 설날에 남은 음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큰 쓰레기 봉투로 3봉지나 버렸거든요. 아이들은 한두 개씩 맛만 보고는 배불러요, 전 이거 안 좋아해요 하면서 남겼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준비하고 있는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재료도 다 샀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설날 전날 밤 11시까지 음식을 만들었어요. 남편은 저녁 먹고 나서 소파에서 자버렸고요. 저는 혼자 주방에서 동그랑땡을 붙이고 있었어요. 후, 한숨을 쉬면서 뒤집개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자다가 일어나서 저를 발견했어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저를요. 여보, 왜 그래요? 몰라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저를 일으켜 세우고 안아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위로하는 말인 줄만 알았죠. 설날 아침이 밝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사상을 차렸어요. 전, 나물, 과일, 생선, 상위에 빼곡하게 올렸죠. 제사는 저희 부부만 지냈어요. 아이들은 안 와요. 제사는 부모님이 지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큰아들이 작년에 말했거든요. 제사를 지내고 나니 벌써 7시였어요. 아이들이 10시쯤 온다고 했으니까 서둘러서 음식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9시 50분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일 먼저 온 건 둘째 딸 지영이네 가족이었어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영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어요. 하지만 눈은 저를 보지 않고 거실을 둘러보더라고요. 엄마, 음식 준비 다 됐어요. 생각보다 늦게 온 것 같은데. 다 됐어. 들어와. 사위 정민이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바로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이들 민준이랑 세빈이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안으로 뛰어들어왔죠. 할머니, 세뱃돈.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제가 미리 준비해둔 세뱃돈 봉투를 꺼내려는데 지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세배는 나중에 하고요. 애들 배고파 하니까 먼저 밥 먹어요. 아, 그래? 그럼 먼저 손 씻고. 됐어요. 그냥 먹어요. 빨리요. 지영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식탁으로 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고요. 10시 20분쯤 큰아들 민순의 가족이 왔어요. 큰며느리 수진 씨는 들어오자마자 코를 찡긋거렸어요. 어머니, 집에서 무슨 냄새 나는데요. 환기 좀 시키셨어요? 음식 냄새였어요. 아침부터 갈비찜 데우고 전 부치고 하느라 집안의 냄새가 좀 배긴 했죠. 미안해. 음식 준비하느라. 아니 어머니, 요즘 공기청정기도 있고 환풍기도 있잖아요. 애들 목이 안 좋은데. 수진 씨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밖에는 영하 5도였는데요. 어머니, 잠깐만 환기시키고 닫을게요. 30분이 지나도 창문을 안 닫더라고요. 저는 추워서 가디건을 하나 더 걸쳤어요. 막내 아들 준호네 가족은 11시가 넘어서야 왔어요. 며느리 현주 씨는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늦어서 죄송해요, 어머니. 애들이 아침에 안 일어나서. 괜찮아. 들어와. 그나저나, 어머니, 주차장에 차댈 데가 없어서 한참 돌았어요. 왜 미리 자리 하나 비워놓지 않으셨어요? 저희 집 주차장은 지정석이에요. 우리 차 자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미안해. 다음부터는. 에이, 됐어요. 이제 늦었으니까 빨리 먹어요. 온 가족이 모이니까 15명이었어요. 저희 부부 빼고 13명. 식탁이 비좁았지만 다들 앉았어요. 자, 밥 먹자. 남편이 말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먼저 먹지 않더라고요. 다들 상을 보면서 뭔가 찾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떡국은요? 큰 며느리 수진 씨가 물었어요. 아, 떡국. 깜빡했네. 지금 끓일게. 에이, 벌써요? 우리 점심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금방 끓여. 떡은 다 썰어놨어. 부랴부랴 부엌으로 가서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떡국을 까먹다니.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천천히 해요. 괜찮아. 아니에요. 애들 배고프잖아요. 15분 만에 떡국을 끓여서 내놨어요. 그런데 둘째 딸 지영이가 한 숟갈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엄마, 이거 간이 안 맞는데요. 싱거워요. 그래? 그럼 소금 좀. 아니,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에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큰아들 민수는 갈비찜을 먹으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엄마, 이거 어제 만든 거예요. 응, 어제 만들어서 냉장고에 뒀어. 그래서 고기가 좀 뻣뻣한가 봐요. 역시 갈비는 당일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작년에는 당일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차려요? 우리 배고픈데. 이랬어요. 어떻게 하든 틀린 거죠. 막내 준호는 잡채를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엄마, 잡채에 당면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야채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 미안해. 당면이 남아서. 에이, 명절 음식이 원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며느리 현주 씨가 거들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핀잔이 섞여 있었죠. 식사 내내 계속 그랬어요. 이거는 이래서 안 좋고
저거는 저래서 별로고. 저는 주방과 식탁을 오가며 음식을 계속 날랐어요. 남편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냥 앉아 계세요. 어머니가 더 잘하시잖아요.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다시 앉았어요. 밥을 다 먹고 나니까 1시가 넘었어요. 다들 거실 소파로 옮겨가서 TV를 켰어요. 저는 혼자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접시가 20개도 넘었어요. 손주들 것까지 하면 30개, 그릇도 15개. 설거지를 하는데 둘째 딸 지영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도와주려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 우유 있어요? 민준이가 마시고 싶대요. 냉장고에 있어. 어머,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어제 산 거야. 에이, 그래도 애한테는 오늘 산 걸로 줘야죠. 나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사올게요. 어머니가 돈 주세요. 그래. 지갑이 안방에 있어. 지영이는 제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갔어요. 그리고 다시 안 들어오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TV에서 개그 프로그램을 보나 봐요. 저만 빼고 다들 즐거워 보였어요. 손이 물에 불어서 쭈글쭈글해졌어요. 세제 때문에 손등이 따갑기도 했고요. 드디어 설거지를 다 끝내고 거실로 나왔어요. 3시쯤 됐을 거예요. 어머니, 커피 주세요. 큰 며느리 수진 씨가 말했어요. 응, 알았어. 다시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탔어요. 13명 것.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 설탕 프림 말고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어머니, 저는 디카페인으로요. 카페인 먹으면 잠 못 자요. 어머니, 애들 거는 미숫가루 있으면 그걸로 주세요. 주문이 다 달랐어요. 저는 메모지에 적어가며 커피를 탔어요. 커피를 다 나눠주고 나니까 다리가 풀렸어요. 소파 한쪽에 앉으려고 하는데 손주 세빈이가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세빈아, 할머니 좀 앉자. 싫어요. 저 여기 누워 있을 거예요. 그럼 할머니 앉을 데가 없잖아. 그때 둘째 딸 지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냥 서 계세요. 어차피 금방 갈 거잖아요. 금방이라고요. 이제 겨우 3시인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거실이 훤히 보이는 자리였죠. 아이들은 TV를 보고 며느리들은 휴대폰을 하고 아들들은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남편만 혼자 어색하게 앉아 있었고요. 4시쯤 됐을 때 큰아들 민수가 하품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에이, 배 불러서 졸리네. 엄마, 과일 좀 깎아주세요. 지금? 네. 후식으로 먹고 싶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사과와 배를 꺼냈어요. 각각 한 박스씩 샀던 거요. 과일을 깎는데 손주 민준이가 왔어요. 할머니, 저 사과 싫어요. 배만 주세요. 그래, 알았어. 손주 세빈이도 왔어요. 할머니, 저는 배 싫어요. 사과만 주세요. 그래, 결국 둘 다 깎아야 했어요. 과일을 다 깎아서 내놓으니까 옷이었어요. 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막내 아들 준호가 과일 접시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거 좀 작게 자른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는 더 크게 잘라주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서 심호흡을 몇 번 했죠. 참아. 얘네들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는데 거실에서 큰 며느리 수진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 이제 슬슬 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일 우리 친정 가야 되잖아. 그래,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아니, 애들도 피곤해하고, 그리고 저녁 먹으러 우리 엄마 집 가기로 했잖아. 저녁을요? 여기서 안 먹고요. 저는 황급히 거실로 나갔어요. 저녁은 여기서 먹고 가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오늘 친정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처음 듣는데,
어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가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했어요. 분명히 안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62살 먹은 사람이 기억력이 나쁘다고 할 테니까요. 큰아들네 가족이 일어나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큰 며느리가 현관 쪽에 있는 쇼핑백들을 보더니 물었어요. 어머니, 저거 설 선물이에요. 응, 너희 줄 거. 어머, 감사합니다. 뭐예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선물 3개를 가져왔어요. 각 가정마다 하나씩. 쇼핑백 안에는 한우 세트 2로, 과일 선물 세트, 그리고 홍삼이 들어 있었어요. 선물 하나당 15만 원씩 했어요. 3개면 45만 원이죠. 큰 며느리가 쇼핑백을 열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이거 한우 1호예요. 응, 좋은 거로 샀어. 아니, 1호요? 요즘 누가 1호를 선물해요? 최소 2호는 해야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45만 원이나 썼는데, 그리고 이 홍삼도 6년근이에요. 요즘은 다 10년근 주던데. 미안해. 다음에는 에이, 괜찮아요. 뭐 어쩌겠어요. 그냥 받을게요. 그냥 받을게요. 라는 말투가 너무 건성이었어요. 마치 억지로 받아주는 것처럼요. 큰아들이 선물을 들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다음부터는 선물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솔직히 우리가 더 잘 사잖아요. 돈 아까우니까 엄마가 쓰세요. 돈 아까우니까 엄마가 쓰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요. 제가 번 돈도 아니고 아버님 유산이랑 남편 퇴직금으로 근근히 사는 주제에 45만 원짜리 선물이 아까운 거 맞죠? 큰아들네가 나간 뒤 둘째 딸 지영이도 일어났어요. 엄마, 저희도 이만 갈게요. 애들 학원 숙제해야 돼요. 설날인데 학원 숙제를? 요즘 애들 경쟁 심하잖아요. 명절이라고 쉬면 뒤처져요. 지영이도 선물을 챙겨가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들고 나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딸이 말했어요. 참, 엄마, 다음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해요. 엄마 너무 힘들어 보이시니까. 정말, 네. 대신 엄마가 음식은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요리 잘 못하잖아요. 결국 제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장소만 바뀌는 거지. 딸네 가족도 나갔어요. 세배돈도 안 주고 갔더라고요. 아침에 달라던 애들이 까먹은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진 건지 이제 남은 건 막내 아들네 가족뿐이었어요. 준호는 소파에 누워서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 현주 씨는 애들 챙기느라 바빴고요. 준호야, 너네도 갈 거야? 아, 저희는 좀 더 이따 갈게요. 여기가 편하거든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비록 5명만 남았지만 그래도 먹여야죠. 냉장고에 남은 갈비찜이랑 잡채를 데우고 밥도 새로 지었어요. 6시쯤 저녁상을 차렸어요. 막내 아들네 가족이 식탁에 앉았죠. 어머니, 저는 탄수화물 안 먹어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며느리 현주 씨가 밥그릇을 밀어냈어요. 그럼 반찬만. 반찬도 기름진 건 안 돼요. 갈비찜 말고 나물 있어요? 응, 시금치 나물이랑 콩나물. 아, 나물도 참기름 들어가잖아요. 에이, 그냥 안 먹을래요. 결국 현주 씨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냥 물만 마시면서 애들 밥 먹는 걸 지켜봤죠.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휴대폰을 봤어요. 게임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준호야,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엄마, 잠깐만요. 게임 끝나면 끌게요. 결국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도 게임을 계속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선물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거 진짜 주는 거예요? 응, 왜? 아니, 형이랑 누나는 뭐 받았어요? 똑같은 거. 에이, 엄마. 저는 막내잖아요.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형이랑 누나는 다 결혼도 일찍 하고 엄마한테 챙겨받은 것도 많잖아요. 저는 제일 늦게 결혼했는데 똑같이 주면 어떡해요? 말이 안 나왔어요. 큰아들 결혼할 때 3천만 원 줬어요. 둘째 딸 결혼할 때도 3천만 원 줬고요. 준호 결혼할 때는 아파트 전세금 5천만 원을 보태줬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준호는 선물 봉투를 탁자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선물 받아봤자 별로 안 기쁘거든요. 그래, 차라리 현금으로 주시는 게 나아요. 그럼 저희가 필요한 거 사죠. 현주 씨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한우 세트 같은 걸 선물해요? 차라리 백화점 상품권이나. 알았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7시쯤 준호네 가족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거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고 소파 쿠션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빈 접시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거실 바닥에요. 남편이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애들이 저렇게 나올까요? 우리가 뭔가 부족한 건가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죠. 애들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떡해요?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죠. 남편이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나왔죠. 뭐 하려고요? 여보, 이거 좀 봐요. 남편이 보여준 건 부산 해운대에 있는 5성급 호텔 예약 사이트였어요. 이게 뭐예요? 다음 주 추석 연휴에 여기 가요. 우리 둘이 추석에요. 애들은요? 애들은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끼리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보, 이번 설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200만 원 넘게 썼잖아요. 그 돈으로 우리 둘이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남편 말이 맞았어요. 호텔 비용을 찾아보니 1박에 25만 원, 3박 4일이면 75만 원, 식대 포함해도 10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명절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는 거죠. 근데 애들이 뭐라고 할 텐데, 뭐라고 하게 내버려둬요.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 62년을 살면서 한 번도 명절을 안 보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약해요. 정말요? 네, 예약해요. 이번만이라도. 남편이 웃으면서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새벽 4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을 봤어요. 어제 설거지하느라 못 치웠던 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 속옷에 얼룩, 식탁에 음식 찌꺼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맞아. 이제 그만해야 돼. 다음 날 아침 남편이 A사 용지를 꺼냈어요. 여보, 이거 현관에 붙일까요?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집은 이제 비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는 부산에서 보냅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붙여요. 정말요? 후회 안 할 거죠? 안 해요. 이미 결정했어요. 우리는 추석 전날 그 쪽지를 현관문에 붙이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KTX를 탔죠. 부산행.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한 건 기차가 서울역을 떠나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첫 번째 전화는 딸 지영이었어요. 진동이 울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남편을 봤더니 남편도 고개를 저었죠. 안 받아요. 우리끼리 즐겨요. 두 번째 전화는 큰아들 민수, 세 번째는 막내 준호. 그렇게 30분 동안 전화가
10번도 넘게 왔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쏟아졌고요. 잠깐 확인해 봤어요. 엄마, 어디세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엄마 전화 왜 안 받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연락 좀 해주세요. 걱정되잖아요. 걱정이요? 설날에는 과일이 작다고, 음식이 맛없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걱정이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가방에 넣어버렸어요. 여보, 마음 편하게 해요. 애들은 잘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겠죠. 62살까지 우리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추석 하나쯤 빠진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죠. 부산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해운대 쪽으로 갔어요.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로비가 얼마나 화려하던지 큰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프론트 직원이 웃으면서 물었어요. 김영수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오션뷰 디럭스 룸으로 예약하셨네요. 3박 4일 맞으시죠?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방카드를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여보, 이것 좀 봐요. 창문으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파란 바다, 하얀 파도, 멀리 보이는 요트들. 우와, 정말 예쁘네요. 남편도 감탄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창문 앞에 서서 바다를 봤어요. 방 안을 둘러보니 킹사이즈 침대, 큰 TV, 미니바, 욕실에는 욕조까지 있었어요. 여보, 여기 목욕탕도 있어요. 그래요. 나중에 같이 들어가요.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어요. 푹신한 게 집에 있는 침대랑 비교도 안 됐어요. 이렇게 편한 게 언제만이야. 눈을 감았더니 그냥 잠이 왔어요. 설날 이후로 제대로 못 잤거든요. 1시간쯤 잤을까요? 남편이 깨웠어요. 여보, 저녁 먹으러 갈까요? 호텔 뷔페 예약했거든요. 벌써요? 아까 점심 먹었잖아요. 그래도 가요. 우리 돈 주고 온 건데 다 누려야죠. 뷔페에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음식이 얼마나 많던지 한우, 연어, 초밥, 파스타, 샐러드, 디저트, 끝도 없었어요. 여보, 뭐부터 먹을까요? 다 먹어봐요. 우리 돈 내고 온 건데 저는 접시에 이것저것 담았어요. 평소에는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 연어 스테이크, 송로버섯 파스타, 랍스터.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너무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제가 차려준 게 아니라서요. 누군가 저를 위해 차려준 음식이라서요.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어요. 식사 중간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카톡이 50개가 넘게 와 있었어요. 큰 며느리 수진. 어머니, 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연락 좀 주세요. 딸 지영. 엄마, 진짜 화나요. 추석인데 연락도 없이 어딜 가세요? 막내 준호. 엄마, 장난 아니에요. 저희 어떡하라고요? 그 밑에 음성 메시지도 있었어요. 지영이가 보낸 거였죠. 재생해봤어요. 엄마, 진짜 이게 뭐예요? 추석인데 집을 비우면 어떡해요? 저희는 어쩌라고요? 엄마가 음식 다 준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를 듣는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씁쓸했어요. 내가 없으면 뭐 하나 못하는 애들이 되어버렸네.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애들한테 연락 왔어요? 응, 뭐래요? 화났대요. 엄마가 왜 집을 비웠냐고. 그럴 줄 알았어요. 남편이 웃었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허탈하게 웃는 거였죠. 여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애들 눈치 보지 말고.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우리가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저녁을 다 먹고 산책을 나갔어요.
해운대 해변을 따라 걸었죠. 밤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남편 손을 잡고 걸었어요. 여보, 언제 이렇게 둘이 걸어본 게 처음이에요? 신혼여행 이후 처음인 것 같네요. 그때가 벌써 38년 전이네요. 시간 참 빠르죠.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말없이요. 그냥 손만 잡고요. 호텔로 돌아와서 욕조에 물을 받았어요. 남편이 장미꽃 입욕제를 넣었더니 물이 분홍빛으로 변했어요. 와, 예쁘다. 들어가요. 욕조에 몸을 담그니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편안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여보, 이거 천국이 따로 없네요. 그러게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 뷔페를 먹으러 갔어요. 또 놀랐죠.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음식이 있다니. 신선한 과일, 갓 구운 빵, 오믈렛, 베이컨, 각종 주스. 여보, 이거 다 공짜예요. 우리가 숙박비에 포함된 거니까 공짜나 마찬가지죠. 저는 신나서 접시에 음식을 담았어요. 딸기, 블루베리, 크루아상, 오믈렛. 평소에는 먹어볼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이었거든요. 식사를 하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큰아들 민수였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대체 어디 계세요? 왜 연락을 안 하세요? 부산에 있어. 부산요? 추석에 부산은 왜요? 여행 왔어. 아빠랑 둘이. 뭐라고요? 추석에 여행을요? 응. 호텔에서 편하게 쉬고 있어.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추석 음식은요? 너희끼리 해먹어. 이제 다 컸잖아. 아니 엄마, 엄마가 해줘야죠. 저희가 어떻게 해요? 38살까지 먹었으면 음식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니?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음식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어려워. 엄마가 62년 동안 해온 게 다 어려운 거였어. 엄마, 민수야. 엄마는 이제 쉴 거야. 너희들 추석 준비하느라 힘들지 않을게. 알아서 해. 엄마, 잠깐만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렸죠.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잘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정말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못하면 배우는 거죠. 우리도 처음엔 다 못했잖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 결혼했을 때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웠죠. 그날 오후 우리는 태종대를 갔어요. 유람선도 타고 등대도 보고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어요. 사진 찍는데 옆에 있던 젊은 부부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 부부세요? 정말 보기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혼여행 오신 거예요? 아니요. 결혼한 지 38년 됐어요. 와, 정말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요. 너무 다정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저녁에는 광안리 해변으로 갔어요. 광안대교가 불을 밝히는 게 정말 멋있었어요. 여보, 여기서 회 먹을까요? 회요. 비싸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늘 하루쯤은 우리는 횟집에 들어가서 모둠회를 시켰어요. 가격을 보니 8만 원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시키지 않았을 가격이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주세요. 회가 나왔을 때 신선한 게 한눈에 보였어요. 광어, 우럭, 연어, 싱싱한 회를 초장에 찍어서 먹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그럼 됐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요. 이제부터.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 같이 와줘서, 용기 내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당신이 먼저 제안해줘서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어요. 추석 당일 아침 핸드폰을 켰더니 메시지가 100개가 넘게 와 있었어요. 대부분 화난 내용이었어요. 지영, 엄마, 이번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추석인데, 수진, 어머니, 저희 친정 갈 수도 없어요. 시댁 명절이잖아요. 어머니가 책임져야죠. 준호, 엄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된 도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된 도리라 그 말을 보는 순간 뭔가 딱 깨달았어요. 아, 이 애들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저는 단체 카톡방을 열어서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얘들아, 엄마가 이제 62살이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은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이해해줘.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잠시 후 답장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민수, 엄마,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명절은 가족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지영, 엄마 정말 이기적이에요. 본인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준호, 엄마 실망했어요. 이게 엄마가 할 짓이에요. 이기적이라고요. 본인만 생각한다고요. 62년을 살면서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조금 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이기적이래요.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남편을 봤죠. 여보,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전혀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너무 많이 해줬어요. 아이들이 힘들까봐, 불편할까봐, 섭섭해할까봐.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던 거죠. 그날 오후 우리는 감천문화 마을에 갔어요. 알록달록한 집들이 언덕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사진을 찍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기념품 가게도 구경했어요. 여보, 이거 예쁘지 않아요? 제가 가리킨 건 작은 도자기 인형이었어요. 부부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요. 우리 기념으로. 비싸지 않을까요? 얼마예요? 35,000원이요. 사요, 사요. 우리 추억이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안 샀을 거예요. 이거 집에서 뭐에 쓰겠어. 돈 아까워. 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우리를 위해 쓰는 돈이 아깝지 않았거든요. 저녁 때쯤 호텔로 돌아오니까 프론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손님. 로비에 손님 찾아오신 분이 계신데요. 누군데요? 따님이라고 하시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영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여보, 지영이가 왔대요. 뭐라고요? 로비에 있대요. 남편과 함께 로비로 내려갔어요. 지영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엄마, 지영이 얼굴을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어떻게 여기를? 엄마 카드 사용 내역 확인했어요. 해운대 호텔에서 결제된 거 보고. 아, 그렇구나. 제 카드는 가족 공동 계좌랑 연결돼 있었거든요. 왜 왔어?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지영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추석인데 가족끼리 모여야죠. 엄마가 이러시면 저희가 어떡해요? 너희끼리 모이면 되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음식 준비해주고 엄마 집에서 모여야 추석이죠. 왜? 네? 왜 꼭 엄마가 해야 돼? 왜 꼭 엄마 집이어야 해? 지영이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올해 몇 살인지 알아? 62살이요. 맞아. 62살. 너희 아버지는 64살이고 우리도 이제 늙었어. 그래도 엄마가 30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했잖아. 퇴직하고도 5년 동안 계속했고 이제 좀 쉬면 안 될까?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너 이번 설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뭐라고 했는데요. 떡국간이 안 맞다고 한숨 쉬었잖아. 엄마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저는 그냥 뭐, 솔직하게 말한 거. 지영아, 솔직함이랑 무례함은 달라. 지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실 줄 몰랐다고? 정말 몰랐어.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 아니야. 죄송해요. 지영이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서글펐어요. 지영아, 엄마는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지쳤어.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럼 이제 명절 때 집에 안 와도 돼요? 아니, 와도 돼. 대신 엄마는 이제 음식 준비 안 할 거야. 너희끼리 준비해 와. 아니면 같이 외식하든지. 알겠어요. 지영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보니까 예쁘게 포장된 상자였어요. 뭔데? 케이크요. 엄마 생신 다음 달이잖아요. 미리 드리려고. 고마워. 지영이가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고 나가려는데 제가 불렀어요. 지영아, 네? 다음 추석 때 너희 집에서 한다고 했지? 네. 그렇긴 한데 엄마가 음식 도와달라고 했잖아. 그거 취소할게. 너희끼리 해봐. 해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야. 지영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럼 저희가 어떻게 배우는 거지? 엄마도 처음엔 다 못했어. 시행착오 겪으면서 배웠어. 알겠어요. 지영이가 나갔어요. 로비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이 조금 축 처져 보였죠.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잘했어요. 그런가요? 네. 이제야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케이크를 열어보니 초콜릿 케이크였어요. 여보, 이거 먹을까요? 먹어요. 딸이 사온 건데. 우리는 케이크를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달콤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지막 날이었어요. 체크아웃 전에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갔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여보, 신선한 과일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그러게요. 집에서도 자주 사 먹어요. 근데 비싸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그렇게 쓸 때가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제 명절 준비에 200만 원씩 안 쓰니까 그 돈으로 우리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면 되는 거죠. 짐을 싸서 체크아웃을 했어요. 프론트 직원이 웃으면서 물었어요. 즐거우셨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꼭 올게요.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오후 4시쯤 됐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죠. 거실을 보니 깨끗했어요. 설날 때 어질러져 있던 게 다 치워져 있었어요. 여보, 누가 청소했나 봐요.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저희가 청소했어요. 집 더럽게 해서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 지영, 준호. 쪽지를 보는데 코끝이 찡했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반찬들이 들어 있었어요. 김치, 나물, 고기, 아이들이 사다 놓은 거였어요. 여보, 애들이 반찬도 사다 놨네요. 그러게요. 조금은 생각이 있나 봐요. 저녁 때쯤 전화가 왔어요. 큰아들 민수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잘 들어오셨어요? 응, 방금 들어왔어.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번 추석에 저희끼리 음식 준비해 봤거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 뭐 만들었는데? 송편이랑 전이랑. 근데 다 망했어요. 송편은 터지고 저는 타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엔 다 그래. 연습하면 돼. 다음부터는 저희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아니, 저희가 직접 할게요.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애들이 정신 차린 것 같네요. 그런가 봐요. 이제 좀 살만하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집에서 편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아이들이 사다 놓은 반찬으로요. 그리고 TV를 보면서 케이크 먹던 날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다음엔 어디 갈까요? 어디 가고 싶어요? 제주도는 어때요? 아니면 일본? 좋아요. 돈 모아서 가요. 명절 때마다 200만 원 안 쓰니까 1년에 400만 원 모이잖아요. 그 돈으로 여행 가면 되겠네요. 그러게요. 이제 우리한테 쓰는 거예요. 며칠 후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왔어요. 지영, 엄마, 아빠,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점심 차려드릴게요. 민수, 저희도 같이 가도 될까요? 형수님, 요리 실력 궁금한데요. 준호, 저희도 갈게요. 누나 요리 맛보고 싶어요. 지영, 야, 너희들 걱정 마. 엄마한테 레시피 다 받았어. 그 메시지를 보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일요일, 우리는 지영이 집에 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 음식 냄새가 났어요. 엄마, 오셨어요? 지영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얼굴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죠. 뭐 만들었어? 잡채요. 엄마 레시피대로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식탁을 보니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잡채, 불고기, 샐러드, 과일. 와, 지영아, 대단한데. 에헤헤, 고마워요.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침부터 준비했는데도 이것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잘했어. 우리는 모두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지영이가 만든 잡채는 조금 짰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누나, 맛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려는데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그냥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정말, 네. 이제부터 저희가 할게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기분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도요. 이제야 진짜 우리 인생을 찾은 것 같아요. 맞아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참 예뻤어요. 62년을 살면서 이제야 알았어요. 행복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라는 걸.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거라는 걸. 저는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요? 좋아요. 예약할게요. 부엌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인생이구나. 그리고 그게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거든요.